자,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가루 이야기,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GT하고 가량 있어. 그, 지훈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세상을 어, 움직이는 작은 가루 이야기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가루가 무엇인가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가루는 16번 시아노칼륨 가루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여기에 소개된 걸로는 이 가루의 이름은 시안화칼륨 가루라고도 하는데 청산가리라고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청산가리를 뭐 사극에서는 무슨 사약 같은 걸로도 만들고 2차 세계대전 관련 그 유럽 영화 보면은 그런 걸로 독가스 뿌리는 뭐 그런 장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가루 중에서 제일 잘 알고 있었고 친숙했었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은 가루였습니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요, 준호이 목소리 좀 작게 들리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볼까? 저는요, 음, 어, 11번 병들게 하는 가루, 생명가루입니다. 왜냐면요, 가루는 다 동글동글한 줄 알았는데, 얘는 이게 뾰족해서, 이게 잘못 마시게 되면은, 폐에 찔려서 폐암에 걸리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 가루가 폐암에 걸리게 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름 뭐였더라? 생명가루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이 책을 통해서 뭐 신기한 거, 흥미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3번 축제에 쓰이는 가루 해가지고 이게 불꽃놀이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낼 수 있나, 뭐 소리를 낼 수 있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불꽃놀이 할 때 그렇게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리들 그리고 불꽃놀이에는 또 어떤 가루가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승훈이는 아예 못하는 거죠? 승훈이 시켜보고 승훈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겠지. 그럼 한승훈님 해주세요. 마이크 켜고 승훈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얘기하고. 저, 저는 액정 가루가 인상 깊습니다. 왜냐면 저는 액정이 그냥 유리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액정이 이제 고체도 액체도 아니고 전기가 통해 변하는 거를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아가지고 이제 너무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말했었던 것처럼 16가지의 가루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 가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었던 가루가 무엇인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14번 예술품이 되는 가루, 흑가루가 제가 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가루였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학교에서 도자기 만드는 을 보여주었고, 우리나라 고유 고려청자나 백자 같은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때 이 흑가루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어서 제가 알고 있고,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었던 가루였습니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그 치료하는 가루에서 그 알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약에 그냥 가루를 먹으면은 되게 쓰고 한데 그 알약으로 먹으면은 그 하나도 안 쓰고 먹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꺼놔. 말을 못하겠어. 이건데. 승훈아 네? 형한테 옆에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 지금 형 목소리 들리는 거지 계속. 형한테 수업하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래. 네, 말했어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지훈이. 저요? 지훈이 진행하라고. 저 최준호님 얘기 다 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은 할 수 있으면 배승호님 해주세요. 저는 알고 있었던 게 여기서 미세먼지를 알고 있었고요. 이 미세먼지는 제가 전에 읽었던
다른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사실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뭐 조금 조금씩 예를 들면 뭐 밀가루와 설탕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 황사, 뭐 미세먼지, 뭐 성면, 먹과 연필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고 있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더 많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진원이. 근데 그게요. 음, 제가 원래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 지훈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없어?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승우님도 준비 못해서 진행 못하는 거지, 승우나. 네, 어, 자, 이 책은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가루 이야기인데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커다랗게 세 가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재미있어서 흥미를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감동 또는 뭐 교훈 같은 걸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 책은 지금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요소가 제일 강한 거야? 3번. 3번이요. 3번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책을 읽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학교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과학 시간에, 화학 시간에 이렇게 배워야 될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냥 우리 책을 읽으면 흔히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아는 게 많은 사람. 똑똑하다는 게 다시 이제 두 가지가 나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는 지식이 많은 사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이 책을 읽다 우리가 갑자기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읽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알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단계들. 그런데 그러한 독서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때는 알아.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제 며칠 지나면 50%뭐 30%뭐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다 이제 이른바 망각곡선에 의해서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일부러 반복해서 읽는다던가 아니면 뭐 따로 공책에다가 필기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일부러 여러분들이 암기한다던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지식 구조 속에다가 이걸 꽉 붙잡아 놓았을 때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지식들을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머릿속에 넣어 다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여기들 중에서 이렇게 흥미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사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서 활용하는 그런 것들도 좋은 독서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해 봐야 될 것들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내용 이해를 또 정확하게 제대로 잘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이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오늘 쌤하고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첫 번째 챕터에 사실 아, 우리는 막 인류의 대표적인 곡식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곡식 혹시 뭐 뭔지 알아? 밀가루랑 쌀이요? 밀과 쌀.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잘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서 옥수수를 또 많이 먹는 나라들이 있어, 옥수수. 그 다음에 감자. 감자를 또 주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뭐가 주식이야? 쌀이요. 쌀이 주식이야.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쌀 못지않게 우리가 또 많이 먹는 게 와, 뭐야? 밀? 밀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먹게 되는, 그래서 부분들인데, 쌀하고 밀의 그 차이들 중에 하나가, 쌀은 쌀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 쌀은 쌀 어? 자체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걸 갖고 뭐 하면 돼? 밥을 지어서 바로 먹을 수 있잖아. 네.
근데 밀은 밀, 통밀 갈아가지고 어, 물 넣고 반죽한 다음에 음, 구워서 만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밀은 밀 그 자체를 먹지 못하고 그 밀을 이른바 밀가루로 만들어서 먹는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쌀도 쌀가루로 만들어 갖고 그 먹는 경우가 있어. 쌀가루 만드는 경우는 뭐 어떤 경우? 쌀을 쌀가루로 만들어서 뭐 하는지 혹시 몰라? 타작, 뭐라고? 타작. 타작? 타작이라는 거는 그 벼를 이렇게 재배했을 때 벼의 그 이삭에 그 나달하고 이게 벼하고 분리시키는 걸 보고 타작한다고 그러거든. 그 나달의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쌀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쌀을 갖고 우리가 밥을 먹는 거고. 쌀가루 갖고 뭐 해? 식혜 만들어 먹는다. 식혜? 식혜는 식혜 만드는 과정은 쌀가루 갖고 식혜 만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쌤님은 혹시 지훈이나 수근이 쌀가루 갖고 뭐 하는지 몰라? 떡이요? 그치, 떡 만들어 먹지, 떡 만들어 먹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쌀 가지고 무슨 쌀국수를 만들어 먹는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쌀을 이용해서. 그러면 그때 이제 쌀가루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그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당초 그렇게 가공식품으로 먹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왜 우리가 쌀은 그 자체로 밥을 지어 소화하기가 먹는데 힘들어서요. 뭐라고? 소화하기가 힘들어서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나와 있어. 찾아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네. 첫 번째, 14쪽에, 승훈이, 아, 통밀 껍질 벗기가 쉽지 않고 그렇지. 첫 번째가, 거칠고 음, 거칠고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렇지. 통밀 껍질을 벗기가 쉽지 않았다. 두 번째, 먹을 때 거칠었다. 세 번째, 통밀은 소화가 잘 안 되었다. 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먹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현대에는 겉껍질을 벗기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풍미를 쌀과 섞어서 밥을 지어 먹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통밀로 이렇게 빵을 만드는 통밀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빵을 또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의 장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준원이나 지훈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밀가루의 장점은 오래 혹시 보관할 근데 수 있고, 바싹 말리면 재썩지도 않고, 그다음에 소화가 잘 돼요. 어, 그리고, 네. 세 가지 있고 두 가지 더 남았네. 근데 몇 쪽이에요? 지금 14, 15쪽 얘기하고 있지 준원아. 아, 지훈이가 세 가지 맛이 얘기했고 좋아요. 맛이 좋고 또 그다음에 부피가 줄어들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부피가 줄어들어 자리를 많이 하지 않는다. 즉, 그래서 우리가 쌀을 보관할 때 있는 그 부분보다 오히려 쌀 가루로 만들면 부피가 많이 차지한다는데 왜 가루로 만들면 더 부피가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나가서? 승원이, 숫자가 작아지니까 좀 크면은 이제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음, 작아지면 그 공간을 이제 작은 것을 좀 메워주니까. 승원이 말 이해돼? 네. 네. 그래서 지금 승훈이가 잘 얘기했지. 우리가 이렇게 알갱이가 크면 알갱이와 알갱이 이렇게 알갱이들 이렇게 놓으면 빈 공간들이 크다는 거야. 근데 이것들을 뭐 하면 가루로 점점점 하면 이 빈 공간들이 없이 꽉 채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보다 더 적은 공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밀가루의 어떤 그런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데 좀 밀가루의 좋은 점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의아한 점이 없지 않았어? 밀가루 좋은 점이 5가지가 나왔는데, 다, 수긍이 가? 이해가 가?
아니면 의아한 점이 있었어? 승훈이. 여기서 음. 가루로 만든 밀가루 음식은 맛도 좋은데 밀가루 음식도 맛있는데 쌀도 맛있습니다. 뭐 밀가루 음식이 맛이 좋은데 너는 쌀가루 쌀밥이 맛이 더 좋다? 네, 그러면 밀가루 음식이 맛이 좋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 그것도 인정하는 거잖아. 아니면 너는 밀가루 음식은 별로 맛 없어? 줄 수 있어요. 지훈이. 바싹 말릴 수 있어. 잘 썩지 않거든. 이거 하면은 그때 바싹 말리면은 빵을 못 만들지 않아요? 왜? 바싹 말린다는 게 그 오징어 말린다는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밀가루가 그럼 밀가루가 축축하면 돼? 밀을 이렇게 그 건조해서 부수려면 건조가 바싹 말라야 되고 바싹 마르니까 오히려 그 수분이 없기 때문에 수분이 있어야 물기 같은 게 있어야 그 오히려 미생물이라는 것들이 번식을 잘하잖아. 축축해야 미생물이 잘 번식하잖아. 근데 음, 건조하니까 잘 썩지 않는 거라는 말일 것 같은데 쌤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어. 부피가 줄어들어 자리를 많이 차지 않고 이건데 밀가루 그냥 두면 이게 늘어져가지고 부피 많이 차이나요. 그지 돼요. 아까 승훈이가 그 밀인 거보다 쌀인 거보다 가루를 보관했을 때 그 사이사이 틈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피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지훈아? 음, 자,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뭐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맞다는 얘기 아니고 밀가루가 여기 보면 소화가 잘 돼라고 돼 있거든. 네. 근데 역시 여러분들 어른들 중에 우리 밀가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어른들 있어. 왜요? 그 이유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야. 빵 같은 거 먹으면 국수 같은 이런 면 같은 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밀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잘 안 먹는 그런 사람들 있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없어? 지훈이나 승훈이나 준원이는?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점이 좀 이렇게 낯설었어.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어떤 가설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어른들 중에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어른들이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오히려 밀가루가 소화가 잘 된다라는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가설을 갖고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음. 어, 이 책에서는 왜 밀가루가 소화가 잘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껍질이 벗겨져서? 껍질이 벗겨져서? 어차피 껍질은 벗기는 거잖아. 음, 밀을 먹더라도 껍질까지 먹는 거 아니니까. 근데 밀인 상태와 밀가루인 상태 부분에서. 자, 우리가 음식을 이로 씹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알아? 보내가지고 씨앗. 잘 소화하기 위해서. 그 큰 거, 그 덩어리가 들어가면 소화가 더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위에 가서 소화를 시키는 방법이 커다랗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리적으로 위가 그 운동을 하면서, 이게 비비거나 운동을 하면서 이거를 그 갈아주는 거, 잘게 잘라주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소화액, 화학적으로 소화액이 나가서 이제 하는 건들인데, 밀이 아니라 밀가루가 가면 그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 어떤 역할? 씹는 거. 씹는 역할, 갈아주는 역할 안 해도 밀가루면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죠. 근데요. 말이 된다는 거야. 즉, 밀보다 밀가루가 소화가 더 잘 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다 납득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선생님은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나는 빵 먹으면 소화가 안 돼. 나는 밀가루 음식은 난 소화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이 이제 뭐보다 쌀보다? 쌀보다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쌀과 밀 중에 과연 더 소화가 잘 되는 게 뭔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검토해 볼 수도 있고
그것들이 개개인의 어떤 그런 취향, 개별 사람마다 다른 건가?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쌀을 먹어왔잖아. 반면에 네, 서양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또 뭘 먹은 거야? 빵이 밀을 먹은 거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의 그 신체 구조의 어떤 그런 차이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면 밀 또는 쌀 그 자체가 소화와 관련되어서 다른 차이를 갖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따져볼 수 있을 거란 얘기지. 이해가? 예. 네, 지금 선생님이 어떤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후속적으로 그런 자료를 더 찾아보는 그런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자료가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이러한 과학자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비밀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5쪽에 보면 우리가 이거 옛날에 다른 쌀 관련된 그 책 읽으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은데, 밀농사가 쌀농사에 비해서 장점은, 이거 물 많이 필요 없어요. 아,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 즉, 우리 벼농사는, 아, 비가 많이 와야 돼. 물을 많이 필요로 해. 하지만 밀농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그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아, 그 광범위한 그런 지역에서 밀농사를 짓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면 오히려 밀의 어떤 그런 장점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책 봤었나? 뭐 쌀이 좋아요인가 무슨 그런 책 우리가 본 적 있지 않았나? 그거 있는데 그거 여기서 안 하고 그 여기서 전에 안 하고 그 책에서는 오히려 이제 쌀이 더 전 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책마다 저자마다 자기가 뭘 주장하냐에 따라서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진실이 또 무엇인 건가, 사실이 무엇인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가려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탕의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술 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설탕, 한탕수수에서 나오는 즙이요. 사탕무가 있고 사탕수수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즙을 어떻게 한대? 여러 번 끓이고 부친서 만든 원료당으로 우리나라한테 보낸 다음에 그거를 우리나라 설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첫 번째가 여러분들 요 것들은 이제 줄글로 쓰여 있는데, 이 줄글을 여러분들에게 변환시켜서 1번 사탕무나 사탕수수 뭐하기? 즙짜기. 1번 즙을 뭐해서 끓여서 진한 당분만 걸러내기. 3번 올효당을 물에 녹여 불순물 걸러내기. 4번 건조해서 설탕 만들기.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15쪽에 나와 있는 줄글로 나와 있는 것들을 뭐라는 거야? 이렇게 글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호 순서를 매겨서 그 과정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또 오히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들을 또 반대로 뭘로? 줄글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6쪽. 16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뭐야? 밀가루 물에 네. 글루텐? 밀가루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글루텐이요. 글루텐 성분이 들어있대. 그 글루텐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글루텐 성분이 하는 역할이 뭐라는 거야? 달라붙는다. 풀처럼 달라붙는다. 또, 엉겨붙어요. 그러니까 달라붙고 엉겨붙고 또, 잘 뭉쳐져요. 어,
글루텐이 있어서 잘 뭉쳐지고 또 글루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쫄깃쫄깃해져요? 어? 16쪽 책 보고 있는 거 맞아? 좀 네. 넓게 늘릴 수 있고, 가늘고 어,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넓게 늘릴 수도 있고 가늘고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즉 여러분들이 그 가루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풀력하라는 글루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늘렸다 줄였다 길게 뭐 했다가 뭐 이렇게 가락으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야.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을 수도 있고. 어?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왜? 글루텐이 있어서? 응? 글루텐이 있어서? 글루텐이 있어서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라고 그래 있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가늘고 길게 만들 수.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글루텐이 있기 때문에 이유고 또 하나는 반죽이 되는 이유가 뭉쳐지지 않아서. 가루가 되는 이유가 뭉쳐지지 않아서 뭉쳐지지 않으면 가루가 돼? 아니 뭉쳐지지 않으면 뭐 반죽이 돼? 자 제목이 뭐라고 제목이? 가루가 작을수록 잘 달라붙어요. 가루가 작을수록 잘 달라붙는 뭘 갖고 있다는 거야? 성질.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밀이 아닌 밀가루가 되어야 그 뭐야 잘 달라붙어서 반죽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 풀 안에 아니, 밀가루 안에 뭐 글루텐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글루텐 성분이 결국은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궁금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들으면 이거 그 글을 읽으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없어? 밀가루는 다른데 왜 잘 달라붙을까? 그 얘기했잖아. 뭐 글루텐 성분이 있고 가루가 작을수록 잘 달라붙는다고 좀 설명됐잖아. 승훈이 쌀에는 왜 글루텐 성분이 없을까? 쌀에는 왜 글루텐 성분이 없을까? 근데 여기도 보면 쌀가루로도 쌀을 가루로 만들면 반죽할 수 있다잖아. 어, 왜 밀가루엔 글루텐 성분이 있을까요? 어, 그런데, 그렇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는 밀이나 쌀일 때는 이게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돼요. 안 근데 된다는 거야. 근데 단지 뭐 밀가루와 쌀가루일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뭐 좀 이상하지 않아? 왜 가루가 될 때 글루텐이 나올까? 가루가 될 때 왜 글루텐이 들어있는 건가? 그럼 글루텐이라는 건 가루가 되어야지만 들어있는 건가? 아니면 원래 밀과 쌀에 글루텐이 들어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쌤이 얘기는. 또는 밀인 상태와 밀가루인 상태의 차이에서 왜 가루가 작을수록 더 잘 달라붙나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원리들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냥 가루가 작을수록 잘 달라붙는데 라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대체 가루는 왜 더 잘 달라붙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밝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옆에 11쪽에는 어떤 성질 나와 있어? 몇 쪽이요? 17쪽 그 옆에. 작은 가루일수록 잘 녹아요. 작은 가루일수록 잘 녹는데. 그럼 왜 작은 가루일수록 더 잘 녹는데? 어, 면적이 다 붙어 있는 훨씬 큰 물체보다 여기 물에 닿는 면적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루 크기가 작을수록 물에 닿는 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물에 더 많이 닿으니까 그래서 더 빨리 녹는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비누가 이렇게 비누가 있어.
그 여기에 물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닿는 게 여기만 닿는 거잖아. 네. 그 요거하고 요 비누를 세워놓지 않고 뭐 하게 하면 가로요. 이렇게 가로로 눕혀 놓으면 닿는 면적이 여기잖아. 그랬을 때 요 1번과 2번 중에 어느 비누가 더 빨리 뭐 할 거냐? 녹을 2번, 거냐? 그때 뭐가 2번이요. 2번이 더 빨리 녹을 거다. 왜? 물과 닿는 면적이 더 뭐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 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뭐에 대해서 그 뭐일 때와 이렇게 설탕 조각일 때와 이거를 이제 뭘로 아주 작은 가루로 나눴을 때 요것이 그 닿는 그 육면보다 오히려 이 작은 것들이 육면의 그 총합이 더 뭐하다는 거야. 빨리 녹아요. 크다고 지금 이 책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네. 그 증명하는 거 보여? 네. 그래서 가로 세로 10mm였을 때 같은 면이 여기 6개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600 제곱 밀리미터가 물에 닿는다고 나와 있어. 근데 만약 이걸 몇 조각 자르면 6조각이요. 8조각. 8조각. 어. 어? 얘들아 이거를 뭐 이게 가로로 한번 자르고 그럼 2조각 되고 또 세로 한번 되고 4조각 되고 또 옆으로 이렇게 한번 자르면 8조각 되겠지. 네. 네. 8조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가로 세로가 몇 미리짜리? 5mm요. 5mm? 그래서 25가 되고 같은 면이 6개 있으니까 하나당 150이 되고 근데 이게 이제 8조각이 되니까 합하면 얼마가 돼? 면적이 1200ml. 1200이 된다고 됐잖아. 그럼 원래 쪼개지 않았을 때는 얼마였고 자르지 않았을 150. 때는 얼마였고 150. 600이었죠. 600 자르지 않았을 때는 어, 얘들아 처음에 설탕도가 600이었잖아. 10 네. 해가지고 6면 17조 맞아? 네. 근데 잘랐더니 얼마? 1200이요. 6쪽 들어오면 1200이잖아.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6조각으로 안 자르고 만약에 더 잘라가지고 12조각으로 자른다. 뭐 아주 24조각으로 자른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더 뭐하면 자르면 그 면적은 더 뭐 할 거란 얘기야. 네, 더 많아져요. 많아지고 그러면 더 쉽게 뭐 한다는 거야? 녹아요. 녹는다는 거지. 이해가? 네.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봐도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반을 자른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안의 면 있지 안의 면 네. 안의 면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다 이걸로 보자.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이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붙어 있으면 여기 겉에만 이렇게 물에 닿을 거 아니야. 네. 이걸 뭐 하면 떼놓으면 여기 아까 물에 닿았던 데는 그대로 다 물에 닿지. 근데 네. 아까 물에 안 닿았던 여기면 여기 있지 여기 네. 여기도 물에 닿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에 닿는 면이 그만큼 뭐 하는 거야? 늘어나겠지. 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아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명해 놓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요 부분들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따져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작은 가루일수록 잘 녹는다는 거는 이렇게 증명이 되잖아. 근데 아까 네. 뭐, 가루가 작을수록 잘 달라붙는 이유는 사실 여기는 증명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증명이 안 돼 있잖아. 굳이 말하면은 밀가루에는 글루텐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엔 또 다른 의문. 그럼 밀에는 안 들어있는데 자르면 왜 글루텐이 생기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의문을 또 이제 그 다음에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빛나는 가루 유리가루에서
자, 밤에도 도로 차선이 잘 보이는 까닭이 뭐라는 거야? 유리가루가 응, 빛을 반사해서요. 어. 결국 그렇다면 도로 차선을 뭐 할 때? 만들 색칠할 때 때 가루를 거기다 뭘 섞는다는 거야? 유리가루요. 유리가루를 섞는다는 거야. 유리가루를 섞는 이유는 자동차의 전조등이 어, 여기 유리가루에 반사돼서요. 반사되어서 우리가 차선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이 책에는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2쪽. 얼음은 투명하게 보이는데 눈은 하얗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미세한 얼음가루가 모여서 응? 그 눈은 응. 미세한 얼음가루가 모여서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되잖아. 미세한 얼음가루가 모이면 왜 하얗게 보이냐고. 그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그렇다는 거야? 승훈이. 얼음을 갈면 입자가 좀 작아지니까 응, 이제 그 얼음도 보면은 응, 살짝 겉을 보면은 하얀 게 이제 있으니까 응. 그 그것만 보여가지고 너무 작으니까 그게 모이는 거니까 이제 좀 하얗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아니라는데. 이 책에 과학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22쪽에. 표면이 다르게 생겨가지고 이제 빛을 다른 각도로 반사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빛을 반사하는데. 그래서 흡수 안 되고 다 반사되기 때문에 하얗게 보인대요. 어, 빛이 하나도 흡수되지 않고 모두 뭐 되기 때문에 반사되기 때문에 하얗게 보인다는 거야. 그럼 빛이 만약에 다 흡수되면 뭘로 보일까? 검은색이요. 검정색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선생님 지금 옷이 뭐 파란색이다. 그럼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라는 거야? 빨간색을 뺀 모든 빛이 흡수됐어요. 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 색 빼고 나머지 색깔은 뭐하기 때문에 빛은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눈 같은 경우는 얼음가루들이 표면이 다르게 생기는 바람에 다른 각도로 빛을 반사하고 다른 각도로 빛을 반사하다 보니까 빛이 흡수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하얗게 보이는 거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거란 얘기예요. 반면 얼음은 왜 투명해 보이는가 그러면 다른 그 표면마다 다른 각도의 빛을 반사해서요. 얼음이 음? 얼음 얼음이요. 승훈이 얼음은 다 뭉쳐 있으니까 이제 음 그러니까 한 개로 보이니까 이제 그냥 그대로 반사하는 거 아닌가요? 얼음 그대로 뭐라고? 그대로 반사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얼음도 그대로 반사하면 하얗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미세한 얼음가루가 모두 모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거는 눈송이잖아 지훈아 그거는 눈송이가 아까 왜 하얗게 보이는지에 대해 설명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눈송이 지금 얘기는 우리가 끝났고 얼음 덩어리 말이야 얼음 덩어리는 왜 하얗지 않고 왜 투명하냐고. 얼음 덩어리가 왜 투명한지는 이 책에는 설명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딱 하나 나와, 딱 하나. 그냥 뭐라고 나와 있어? 얼음 덩어리는 얼음은 하나의 덩어리인 반면 얼음이 하나의 덩어리라서라고만 나와 있는 거야. 어? 하나의 덩어리라서라고만 나와 있지. 왜 그럼 얼음은 투명하게 보이는지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특별히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 부분을 네. 가지고 있다는 거지. 됐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따져가며 읽는 거야. 따져가면서. 이런 독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쪽에는 뭐에 대해 나와? 온, 반사에 관한 것들이 세 가지 나오지. 요 세 가지 반사를 여러분들이 그 같은 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언어로 바꿔서 설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을 지금 잠깐 한 3분이나 5분 정도 줄 테니까 여기 25쪽 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서 이 빛반사의 종류들 세 가지를 여러분의 언어로 쉽게 구분지어서 한번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알겠니? 네.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아까 봤을 때, 뭐, 22쪽 같은 경우에는, 눈송이는 미세한 얼음가루가 모여 있는데 가루들마다 표면이 다르게 생겼고 다른 각도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결국 빛을 모두 다 반사해서 흡수할 수 없어서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반면 얼음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 뽑아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지금 얼음과 눈가루의 그 다른 이유들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23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 반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한번 설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간 3분 정도 주겠고 필요하면 더 얘기하십시오. 어때 다 됐어? 네. 네, 준원이 안 됐다고? 저 됐어요. 승훈이는? 저 조금만. 음,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준원이부터 한번 너가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전반사랑 연반사는 같은 뜻 같은데 막 이렇게 뭐가 있으면은 막 거친 게 아무것도 없고 예를 들면 그 호수에 보면은 바람이 안 불면 막 그렇잖아요. 바람이 없을 때 호수를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다시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바람이 있을 때 보면 안 보이는데 그 이게 면에 거친 게 없으면은 보이는 걸 전반사랑 난반사라는 것 같고 그 재기반사는 어떤 각도를 보든 다시 비춰지는 걸 보고 재기반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승훈이, 승훈아, 마이크 켜고. 네. 전반선은 표면이 매끈할 때 빛이 들어온 방향으로 다시 내보내는 것이요. 음, 그리고, 난방선은 표면이 울퉁불퉁할 때 빛이 들어오면 빛이 터지기 때문에 빛이 비추지 않는 것이요. 음, 그리고, 재기반사는 유리가루 같이 물건에 아니 유리가루 같은 물건에 빛을 비추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요. 지훈이, 네. 일단은 여기 빛을 반사하는 세 종류 중에 첫 번째로 전반사는, 음, 표면이 거울처럼 매끈하고 들어온 빛을 그대로, 방향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걸 전반사라고 하고요. 음, 대표적인 물건은 거울이에요. 음, 두 번째 난반사는, 여기 전반사랑은 반면 다른 게, 여기 들어온 빛을 그대로 곧게 뻗어주지 않고 여러 가지로 흩어져 보여요. 음, 그리고 대표적인 물건은 종이가 있고요. 그리고 종이는 전혀 빛을 쏘고 딱 봤을 때 아무것도 비치지 않지만, 여기 전반사로 예를 들어서 거울은 무엇이든 다 비출 수 있어요. 음, 그다음 세 번째 재기반사는 그냥 빛이 그대로 들어가고 그대로 갔었던 곳에 완벽하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제자리로 돌아오다 해서 재기반사고요. 여기서 여기 대표적인 물건은 교통 표지판이고, 난반사랑은 다르게 말했던 것처럼 난반사는 흩어지지만 얘는 재기반사는 흩어짐이 전혀 없이 그냥 바로 들어오는 반사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설명을 잘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지 않아? 헷갈리는 게 없어, 여기서? 여기 보면? 쌤이 헷갈리는 게 좀 있는데. 여기 전반사가 방향 그대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 그림 보면 어, 위로 올라가요, 갔다가. 음, 지금 보면, 뭐하고 뭐가 지금 구별이 잘 안 가. 전반사랑 재기반사. 중반사예요. 전반사하고 재기반사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고. 설명으로만 보면 전반사하고 재기반사하고 선생님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 설명으로 보면은 빛을 들어온 방향 그대로 다시 내보내는 게 전반사래. 재기반사는 빛을 비추면 어떤 각도에서 빛을 비추든지 빛은 제대로 되돌아온대. 그러면 이 전반사하고 재기반사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근데 뭘 보면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전반사하고 재기반사의 차이가 좀 있지.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전반사는 응, 들어갔는데 좀 다른 각도로 응. 나오고, 재기반사는 들어간 곳에 가고 나올 때도 그 갔었던 똑같은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요. 어, 전반사는 예를 들면 뭐 15도 각도로 이게 들어갔어. 그럼 나올 때도 반대 방향의 15도 각도로 나간다는 거지. 자, 요거야, 요거. 봐봐야 돼.
전반사는 만약에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오지 않고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나? 각도를 이렇게 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가겠지. 네, 이해가? 네, 네. 1번, 1번, 2번, 2번. 이런 식으로 아니 2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그래서 요 각도가 뭐 이게 이제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무슨 뭐 여기 사이가 뭐 30도였다. 그럼 여기도 몇 도? 30도예요. 30도.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뭐 20도였다. 여기도 20도라는 거야.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반사각 이게 똑같은 거. 요게 이제 전반사인 것처럼 나와. 근데 만약에 뭐라면 재기반사라면 1번 이 30도로 갔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대로. 그냥 이대로 다시 1번 이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야. 2번 이렇게 왔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시 2번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림으로 보면은 확실히 뭐가 차이가 있는 거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지금 이거를 그림이 아니라 글로만 설명을 하면 요 부분에 있어서 들어온 방향 그대로 다시 내보내는 걸 전반사로 해서 글로는 이 설명들이 정확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럼 이제 이 글 쓴 사람이 글을 잘못 썼던가 아니면 뭘 잘못 그렸던가 그림, 그림을 잘못 그렸던가. 근데 여러분 이 둘 중에서 그림이 맞는 것 같아? 그림 맞는 것 같아? 그림이요. 그림이요. 그림이 맞는 것 같지. 왜냐면 글이라면 굳이 전반사하고 재기반사의 차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가면서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또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땐 여러분들이 요 자료 말고 다른 자료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자료를 찾아봐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게 팩트인지 이런 팩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그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신기하다고 여겼던 그런 부분들에서 폭죽에서 여러 가지 그 빛을 낼 수 있는 이유. 다 뭐라는 거야? 27조. 가스? 응? 왜 다양한 가스. 색깔을 낼 수 있냐고. 어. 27조에 나와 있잖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서 그 물질이 뭔데? 음, 어, 스트론튬 가루랑 어, 칼륨 가루랑 파란색에는 구리 가루, 녹색에는 바륨 가루. 즉, 여러분이 어떤 그 빛깔의 불꽃을 내고 싶느냐에 따라서 붉은색을 내고 싶으면 스트론튬 가루, 보라색은 칼륨 가루, 파란색은 구리 가루, 녹색은 바륨 가루를 넣어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넣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건 뭐? 폭죽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건, 화약? 어? 화약? 뭐, 화약 뭐? 27쪽에 보니까, 질산칼륨이요. 질산칼륨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야. 자, 질산칼륨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유는, 가루에 산소를 분해되니까. 나눠줘야 돼. 산소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아까 색깔 나는 다양한 가루들에게 산소를 나눠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칼륨과 아까 말했던 색깔 내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28쪽에 보니까
또 가루에는 어떤 성질이 있다는 거야? 작을수록 잘 탄다고. 작을수록 잘 탄다. 아까 가루는 작을수록 잘 녹는다고 그랬지. 네. 여기서 그러면 작을수록 잘 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여기 공기와 맞닿는 면적이 훨씬 더 많았어요, 작은 것들. 아까도 물과 맞닿는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것과 마찬가지 여기도 공기와 맞닿는 면적이 넓어지는데 왜 공기와 맞닿는 면적이 넓어지면 더 잘 탄다는 거야? 공기가 많아야 불이 잘 붙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기 안에 뭐가 산소, 산소와 많이 만날수록 불이 더 잘 타기 때문에 그래서 가루가 작으면 작을수록 불이 잘 붙고 더 잘 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작 있지, 장작. 네, 큰 장작을 그대로 놓으면 불이 잘 안 붙어요. 안 붙으니까 그 장작을 이렇게 뭐야 쪼개잖아. 네, 도끼로 장작을 막 쪼개고 더 작은 가지, 잔가지 아니면 아예 그다음 뭐 잔풀 같은 것들은 불이 금방 활알 붙는 이유가 요 책에 보면 그 원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겠지. 됐니? 네. 자, 그다음에 여기 옆에 29쪽에 보면 이제 폭죽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질산칼륨 플러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채워지는 건가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빛깔에 관한 거고 소리는 어떻게 쓰는데 아주 곱게 간 티타늄 가루랑 산화제를 섞어서 음, 아주 큰 폭발음이 들려요. 티타늄 가루에 산화제를 섞으면 폭발음이 들리고 또 그냥 알루미늄을 얇게 만든 조각을 이용해서 지지지가 올라가지고 만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더 많이 궁금한다면, 왜 티타늄 가루는 큰 폭발음이 들리는 거고, 알루미늄의 얇은 조각은 지직 소리가 나는 거고, 그 이유는 또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까지는 여기 이 책에 설명이 안 나온 거지. 그럼 여러분이 그 이유를 만약에 더 파헤쳐 나간다면, 더 한 걸음 또 여러분들이 진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책을 읽긴 했지만 사실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책을 두 번을 읽었어도 아까도 말했지만 머릿속에 뭐하고 있지 않으면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면 아까 무슨 뭐 티타늄이니 그래서 뭐 스트론듐이니 바륨이 녹색이라는 둥 나트륨은 노란색이라는 둥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이 일부러 외우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가루마다 그 색깔 내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걸 섞어갖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기가 아까 그 뭐 스트론듐은 빨간색, 바륨은 녹색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어디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꽃의 원리 같은 걸 설명할 때 보다 더 이렇게 정확한 어떤 그런 언어를 갖고 여러분들이 설명이 가능할 거란 얘기지. 게다가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그 과학적 배경식 이런 것도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그 글을 쓸 때나 이런 것들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필요에 따라서 인용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글을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그래서 결국은 뭐 모든 책을 다 여러분이 뭐 달달달 외우고 뭐 이렇게 가면서 읽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종류에 따라서 읽는 방식들은 달라지고 또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책을 읽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 어떤 목적을 갖고 읽느냐, 어떤 상황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여러분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실이라는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실이라고 제목에서 느껴지겠지만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오래간만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실이라는 동화책이고 혹시 이 책 본 사람 있어? 안 봤어요. 승훈이 봤어? 봤다기보다 그냥 음. 이번 주에 미리 읽었어요. 읽을 게 없어. 그래서 이른바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훈이 감기 걸려가지고 목만 아픈 거야? 아니면 뭐 열도 있고 막 힘들어? 독감이야, 독감. 독감이야. 어쨌든
잘 쉬고 컨디션 빨리 잘 찾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